네, 섹터 탐색 3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유망 섹터 압축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탐색할 섹터 3가지 공개해 주시죠. 네, 세 가지가 뭐가 있냐라고 본다면 조선, 그리고 원전, 전력기기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조선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선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많은 필리조선소에까지도 방문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뉴스 자료를 보시면요, 먼저 처음으로 보시면 조선에 대해서 설명하면 네. 계속적으로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한미 정상 주요 의제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군함 건설이나 아니면 조선업이 계속적으로 도태됐던 부분을 우리나라로 하여서 어느 정도 이끌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인 조선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이번 주에 전망이나 이런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섹터는 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뒷장으로 보시면요. 조선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펜스 부통령도 이번에 동행이 되는 모세도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필리조선소에 7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035년도까지 선박의 건조 능력을 열척으로 더 확대하는 모세도 나왔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미 정부에서 이번에 네. 마스가 1호가 나왔죠. MRO 네. 산업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지금 HD 현대랑 한화그룹이랑 봤을 때 네. 요즘 제일 흥한 그룹사가 어딘가요? 누가 돈을 많이 버나요? 작년부터 해서 이번 연도 봤을 때 제일 어떻게 한다면은 흥한 기업을 보자라면 저는 하나그룹이나 HD 현대 두 기업 다 네. 흥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흥할까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나토까지도 계속적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맞아요. 방산 산업에 대해서 네. 한층 더 올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방위 산업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까지는 방산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첫 수출이 진짜 힘듭니다. 왜냐?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되게 힘드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좀 맞아야 다른 네. 경쟁 입찰하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되게 됐을 크죠. 때. 그래서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유럽에 진출을 했고, 네. 이제 유럽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는 거죠. 음. 거기는 또 이제 유럽 연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했는데 가격 대비 좋다, 그러면 입소문이 탄다라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하나그룹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더 수혜가 많이 닿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D 현대그룹도 어떻게 본다면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또 조선 관련 업종들이 대다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선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어떻게 본다면은 요 근래 가장 많이 네. 올라간 그룹주이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 흐름에 맞춰서 한화그룹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M&A를 정말 잘하죠. 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버거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 아닌가요, 버거? 네, 버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 M&A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옛날에 삼성 테크윈이라는 기업의 전신입니다. 네, 그런 부분 삼성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삼성테크인 네. 진짜 옛날에. 진짜 거의 15년 됐던 기업인데 네. 그런 방위산업 기업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확장하는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정말 M&A를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필리조선소도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다 땡겨서 썼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까지도 같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네. 이번에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섹터는요,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해가 저번 주에 제일 큰 이슈가 원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전 관련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 논란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원전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연도 초에 웨스팅하우스랑 어떻게 보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모습도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원전 투자하신 분들은 아셨는데, 이번에 막 디테일하게 금액까지도 다 오픈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악재 뉴스에서 글로벌적으로 되게 안 좋습니다.
기업 간의 어떻게 보면 그쵸. 나라 간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열티나 이런 부분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언제나 입조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원전에 네. 대해서 로열티 논란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조선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LNG선을 수주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랑스 기업한테 로열티를 냅니다. 근데 그게 한 5% 정도 돼요. 근데 네. 원전 로열티는 2%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은 뭐 비율로 봤을 때는 크지 않네요. 우리가 네, 미국한테 정말 잘한 지불하는 건데 게. 좀 자극적으로 썼죠. 그러니까요. 1조를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비율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1조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9천억은 또 기자재나 이런 부분을 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너무 자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이제 원전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이 막 이제 손절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근데 이 언론이 정치 편인 거 알거든요. 미국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좀 그때 이제 또 예. 방송에 여기 나왔었다라면 제가 절대 팔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원전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대로 보셨던 분들은 뉴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를 하셨던 분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오면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좋은 쪽으로 계약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산업의 협력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관세는 정말 아름다운 게 될 수도 있어요. 관세 때문에 우리가 뭐 지불 크게 맞지 않는 이상. 또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네.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중국을 어차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을 막는 겁니다. 네. 네, 중국을 그러면 막는 거. 어느 나라가 수혜를 그럼 보나요? 우리나라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네. 제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네. 그 부분이고 이번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관세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우리나라의 파트너성으로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윈윈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도 뉴스가 제일 나왔던 부분 다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뭐 이제는 시장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진출을 할 경우에 네. 어차피 뭐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300기가 시장 네. 규모가 4,000조면 네. 저 중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수주받을 수 있는 걸까요? 미국 시장만 봐도 네. 미국은 10기를 이제 건설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2035년까지인가? 네, 그것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줘도 낙수 효과가 엄청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전체적 글로벌적으로 저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진짜 너도 나도 다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해가지고 시장성을 넓히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 끈을 이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야 같이 이제 공동 협력이나 이런 모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뭐 합작사를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층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워낙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전력기기를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뭐 전력기기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발전된 에너지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 옮겨야 됩니다. 전기를 옮겨야 되는데 변압기라는 걸 사용을 해요. 변압기가 왜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먼 거리입니다. 발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보다 멀리 있어요. 그 부분에 있는 전기를 어떻게 보면 압력을 조절을 하면서 빨리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변압기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우리 다들 알다시피 뭐 그 다음에 뭐 송전탑 걸치고 다시 한번 변압기를 걸치면서 이제는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장, 가정 이쪽으로 다 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냐라고 보시면은 다들 알다시피 AI 시대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이제는 원자력 또 각광을 받는 게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를
전력과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광받을 산업이고, 이게 교체 수요가 거의 40년, 30년, 40년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거의 노후화된 전력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그러니까 노후화된 걸 가는 것도 있고요. 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원전이 생기면 또 거기에 깔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신재생을 투자해야 되냐, 뭐 에너지 뭐 원전을 투자해야 맞아요. 되냐, 아니면 LNG를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태양광 많을 풍력 거예요. 원전 네. LG. 근데 전력기기는 모든 에너지에 같이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무슨 발전소를 하던 이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변압기는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주요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전력기기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뉴스를 보시면 관세에 대한 여파가 없다. 미국은 이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대안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물어더라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는 어떻게 본다면 관세 여파랑 많이 비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과 어떻게 본다면 조금 힘이 없는 종목들을 조금 지켜보자라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관세의 여파가 크냐 안 크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원전과 뭐 조선과 전력기기 이쪽은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관세의 여파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많이 비껴낼 가능성은 있는 섹터로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섹터 탐색 3에서 이번 주에 주목할 업종 조선, 원전, 전력기기 모두 관세풀이다. 네. 라고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는데요. 채팅창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서 혓바닥 애국자님께서 조선주 윤통 때부터 좋았었죠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전과 4범 현충원 안돼님께서 워싱턴 숙박비 메꾸려면 민생지원금 12배 이상 세금으로 도로 걷게 생겼다. 15만 원 주고 그 이상 빼간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미 눈치는 챘고요. 그리고 김향원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분께서 저희 방송 보셔야 됩니다. 나 주식으로 깡통 차본 사람이요. 주식 얘기하지 마시오. 주식은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깡통 차보신 적 있으십니까, 멘토님? 제가 그래서 어떻게 네. 본다면 오늘 그 월요일 컨셉이 뭐냐면 정말 좋은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국장의 블루칩,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의 답은 블루칩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급등주 아니면 테마를 잘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예. 조금 더 안정성 있는 위주로의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은 제가 또 계속적인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무서운 말이다 깡통이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정말 상패 당한 종목도 있어요. 갑자기 썰을 풀자고 보면은 동양건설 아세요? 새록새록한데요. 네, 테마주인가요? 정친 테마? 아니죠. 이제 상패돼서 없는 종목인데 왜 사셨죠? 상패될 줄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네. 진짜 거의 한 15년도 박근혜 정권 때였어요. 그때가 건설 경기가 진짜 안 좋았던 때인데 네. 동양건설 어떻게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 뭐 파라곤 하는 기업. 동양파라곤. 네, 네. 그 기업인데 이 기업이 설마 상장 폐지가 당하겠어 했는데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대 15년 전이니까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뭐 뼈 아픈 기업이 있었죠. 내가 확신을 들면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그게 확신하는 게 제일 안 좋다라고 막 하잖아요. 주식에서 뭐 사랑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오면은 정말 좋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한 번씩 객관적으로 종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종목을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지, 무조건 좋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현명한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깡통의 경험이 있으신 김향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식 투자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저도 읽었던 책 중에 뭐였냐면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했지만 잘한다라면 언젠간 기회는 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깡통만 안 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주식 시장 뭐 대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물론 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약한 모세가 나오고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도 밀접한 연관이 어떻게 보면 주식 지수랑도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항상 얘기가 하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은 사라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부동산은 더 오르고 주식도 어느 정도 오르지만 이제 이때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투자 연령도 많이 낮아지면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번 계속적으로 뭐 조선과 전력기기 뭐 이런 원전 이런 섹터들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혓바닥 애국자님께서 국장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편견이십니다. 종목별로 하나씩 보시면요, 40배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대형주가. 삼양식품 같은 게 있죠. 삼양식품, 뭐 에코프로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하락한 상태지만,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이런 대표적인 AI, 네, 맞습니다. 배터리, 소비재, K컬처에 따른 소비재 네. 이런 종목들이요 대장주가 몇십 배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네. 되게 그 트렌드가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말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뭐 엔비디아, 뭐 메타, 뭐 테슬라 계속적으로 한번 추세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 몇 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거의 이 종목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7종목 그 종목들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 뭐 아이언큐나 아니면은 뭐 원전의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난이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국내 주식 투자가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또 여기서 이제 금투세까지도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또 이제 네. 한국 주식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다들 들고 나오는 거죠. 작년에 아실 거예요.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가 나와가지고 정말 또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계속적으로 안 좋다 국내 주식 떠나는 사람들 많은데 다시 붙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뭐랄까 너무 안 좋은 모습가 나오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가의 가치 상승과 이런 부분을 또 네.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나 아니면 증권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배당주 쪽으로 많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권에서도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어떻게 된다면 조금 더 주식은 너무 테마성으로만 접근을 하지 말자. 그럼 깡통 찰 일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누리40님께서 팬앤경제 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깡통을 차봐야 진짜 주식쟁이가 되는 거예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제 주변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님들 뵈면 네. 깡통 차보신 분께서 또 더 크게 버시고 더 제대로 버는 그런 방법들을 결국에 또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향원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종목 잘 선택하셔서 저희와 함께 경제 독립해 나가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드리고 또 투자 문화도 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준비해야 된다는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팬앤경제TV에서 앞으로는 미장 라이브도 할 겁니다. 네, 좋죠. 저희 24시간 라이브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원 많이 해주셔야 그 날이 빨리 옵니다. 개장도 하고 새벽 미국장 라이브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저희 팬앤경제TV 많이들 입소문 내주시고 재미있는 8시 주식 방송 볼만한 게 나왔다. 정치 뭐 답답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또 푸셔도 되니까 많이들 권해주시면서 앞으로는 팬앤경제TV 라이브를 통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중국과 미국의 한판 대전, 네 맞습니다. 그런 대리전이 될 수도 있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고요. 섹터 탐색 3 마무리하기 전에 네. 말씀해주신 조선 원전 전력기기, 사실 전력기기는 저희 둘이 처음 방송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멘토님? 강한 녀석들이라고 타 방송.
그때부터 움직였잖아요. 그때도 말씀해 맞아요.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왜냐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게 한 3년 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뭐 맞아요.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뭐 네.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LS 그룹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주사도 많이 오르고. 네, 우리가 이때까지 네.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했던 뭐 케이블 전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수요나 이런 분이 늘어나면서 네. LS 회장님도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가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기를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봐야 되는 섹터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관세 프리 세 가지 섹터에 리스크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리스크가 제일 큰 섹터가 있다면 뭐가 될까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세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가 제일 큰 거는 자동차입니다. 아니요, 이 지금 세 개 세 가지 중에서 중에 관세에 네. 대해서요? 그래서 자동차가 못 갔군요. 네. 여기 세 개는 관세랑 그나마 좀 피해가는 섹터다라고 아까도 전력기기는 이제는 뭐 맞아요. 관세랑 여파가 근데 이 세 없다라고 업종 중에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는 섹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원전입니다. 음.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다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미국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봐야 되는데 조선은 또 가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막 이제 노후화된 조선소나 이런 부분을 살리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여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원전이 그나마 관세에 대해서 여파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합작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 피해가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높은 섹터를 그 섹터 탐색 3 가운데 하나만 꼽자면 원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채팅창에 무야호 P3 부인님께서 중국 고래 등에 업고 깝치다가 미국 고래한테 새우등 지대로 터질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군대가 뛰어오는데 실시하고 통화했다는 그 일화가 생각나네요. 탐색 섹터 탐색 3였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